미국 테크 TOP10 ETF. 이거 하나면 노후 준비 끝납니다. 왜냐고요? 애플이 망해도 엔비디아가 주저앉아도 상관없거든요. 1등이 바뀌면 알아서 교체되니까요. 내가 산 주식만 떨어져요. 존버했는데 상패됐습니다. 이런 악몽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등의 자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530주씩 모으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왜 나스닥 100보다 이게 더 강력한 무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좋은 기업 골랐는데 왜 내 계좌만 파랗게 물드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진짜로요. 2007년 노키아 주식 사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을 먹고 있었습니다. 절반이요. 애널리스트들은 노키아는 절대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아이폰 하나 나오니까 10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코닥도 마찬가지예요. 필름 카메라 시장 90%를 장악했던 절대 강자. 디지털 카메라 시대 오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1980년대 미국 시가총액 TOP 10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IBM 하나요. 나머지 9개는 다 사라지거나 쪼그라들었어요. GE, 엑슨, AT&T. 당시엔 영원할 것 같았던 이름들입니다. 이게 개별 주식의 잔인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잘 골라도, 아무리 확신해도 한 기업의 10년 뒤를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확률이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기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1등 자리 자체를 사는 겁니다. 노키아가 빠지면 애플이 들어오고, 애플이 흔들리면 엔비디아가 채우는 시스템. 이게 바로 미국 테크 TOP 10 ETF의 핵심 원리입니다. 승자는 바뀌어도 내 돈은 항상 승자 위에 올라타 있는 구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1등 자리에 투자한다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ETF의 진짜 무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그냥 분산 투자니까 안전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핵심은 리밸런싱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1등석 자동 물갈이 시스템이에요. 비행기 1등을 생각해 보세요. 1등석은 항상 비행기 맨 앞에 있잖아요. 누가 앉든 상관없이 그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손님이 바뀌어도 1등석은 그대로죠. 미국 테크 TOP 10 ETF가 딱 이겁니다. 애플이 1등이다가 흔들리면요?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당자가 채워져요.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면 엔비디아가 들어오고, 또 다른 기업이 뜨면 그 기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ETF가 알아서 갈아 끼워주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별 주식은 내가 직접 손절을 해야 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르겠지. 본전만 찾으면 팔아야지. 이러다가 물리다가 상패되는 겁니다. 존버가 미덕이라고요? 노키아 존버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ETF는 감정이 없어요. 냉정하게 시가총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순위에서 밀리면 가차 없이 내보내고 새로운 승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그런 댓글을 단 거예요. 애플이 망해도 알아서 빠지니까 최고라고요. 정확히 본 겁니다. 여러분, 개별 주식 투자는 선수를 고르는 겁니다. 그 선수가 다치거나 은퇴하면 끝이에요. 근데 ETF는 경기장 자체를 사는 거예요. 선수가 바뀌어도 경기장은 계속 돈을 벌죠. 이 차이가 10년,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하필 TOP10일까요? 100개도 아니고 50개도 아니고 딱 10개.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야, 그냥 나스닥 100 사면 안 돼? 100개가 더 안전하지 않아?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더 분산되니까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정한 분산 투자는 열에서 역다 개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는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은 1등한테 몰립니다. 2등, 3등한테 조금 가는 게 아니에요. 1등이 거의 다 먹어요. 이걸 승자 독식 현상이라고 하는데, 빅테크 세계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의 현금 보유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200조 원입니다. 200조요.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고 구글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유망한 기업이 보이면 그냥 사버립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샀죠. 유튜브? 구글이 샀죠. 경쟁자가 될 만한 애들을 미리 사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 블랙홀입니다. 돈이 돈을 빨아들이고, 인재가 인재를 빨아들이고, 기술이 기술을 빨아들여요. 한 번 1등 하면 계속 1등 하기가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스타트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 빅테크한테 인수되거나 경쟁에서 밀립니다. 혼자서 이 괴물들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TOP10이 의미 있는 겁니다. 이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거의 다 먹어요. 나머지 90개는요? 솔직히 들러리에 가깝습니다. 나스닥 100을 사면 이 들러리들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안전하긴 하죠. 근데 수익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진짜 돈이 몰리는 곳, TOP10.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기죠. 그 TOP10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냐? 7월에 영상 보고 샀는데 벌써 8% 수익 중입니다. 저는 530주 모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사서 이제 100주 넘겼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모으는 걸까요? 그냥 영상 보고 홀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본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볼게요. 미국 테크 TOP10 기업들의 최근 3년 수익률. 나스닥 100이랑 비교해보면요. TOP10이 평균적으로 더 높습니다. 당연하죠. 아까 말했듯이 돈은 1등한테 몰리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만이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팔아서 번 돈으로 뭘 하고 있죠? 애플카 만들고 자체 반도체 개발하고 AR 글래스 연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픈 AI에 수조 원을 투자했죠. 챗GPT가 어디서 굴러가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죠. AI 돌리는 데 필요한 GPU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 AI 붐의 진짜 수혜자는 엔비디아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로 광고 수익 벌면서 동시에 AI, 자율주행, 클라우드까지 다 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으로 번 돈으로 세계 최대 클라우드 AWS를 키웠고요. 보이시나요? 이 기업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번 돈으로 계속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블랙홀이 점점 커지는 거죠. 노후 자산으로 꼭 넣으려고요. 함께 장투합시다. 이런 댓글 다는 분들, 이걸 본 겁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보는 거예요. 530주 모은 분은 계산을 해본 거죠. 지금 모아두면 은퇴할 때 얼마가 되는지. 복리의 마법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 주식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AI 거품 아니야? 솔직히 이 질문, 저도 받을 때마다 뜨끔합니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AI 거품 터지면 어떡해요? 합리적인 걱정이에요. 2000년 닷컴 버블 기억하시는 분들은 특히 무서우시겠죠. 근데요, 여기서 팩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AI 거품론, 이거 5년째 나오고 있어요. 2019년에도 AI 과열이다. 2021년에도 기술주 거품이다. 2023년에도 엔비디아 너무 올랐다. 그동안 이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을 빌려올게요. 거품이 터지려면 실적 없이 기대만으로 올라간 기업이어야 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망한 회사들 보세요. 수익은 하나도 없으면서 인터넷 시대 온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100배씩 뛴 회사들이었어요. 실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빅테크들은 다릅니다. 애플이 작년에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00조 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비슷해요. 이 기업들은 상상 속 회사가 아닙니다. 진짜로 돈을 벌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실적도 같이 올랐습니다. PER로 보면 과거 IT 버블 때보다 훨씬 낮아요. 진짜 거품은 어디에 있냐면요. 실적 없는 영세 AI 업체들입니다. 우리도 AI 해요라고 말만 하면서 적자를 보는 회사들. 이런 데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요. 이런 거품이 터지면 터질수록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진짜로 돈 버는 빅테크로 몰립니다. 이걸 차별화 장세라고 해요.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더 강해지는 구조. 오히려 AI 거품론이 빅테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할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니까요. 근데 빅테크의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빅테크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냥 응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럽에서 구글한테 수조 원 벌금을 때렸어요. 독점이라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역 협상에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미국 빅테크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뭘 했냐면요. 그러면 프랑스 와인에 관세 100%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건드리면 국가 차원에서 보복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는 기업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제재당했다고 한국 정부가 관세 보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미국 빅테크는 단순히 잘 나가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자 달러 패권의 천병이에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기업들이 망하게 놔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더 키우려고 해요. 반도체 지원법 아시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수십조 원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누가 제일 혜택을 봤을까요? 인텔,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요. AI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느슨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국 빅테크가 중국한테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이게 TOP10에 투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기업들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이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한 팀인 거죠. 이런 구조에서 이 기업들이 쉽게 무너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야, 그냥 몰빵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TOP10도 예외는 아닙니다. 첫째, 단기 변동성입니다. 기술주는 오를 때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2022년 기억하시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30에서 40털세 빠졌어요. 그때 멘탈 나간 분들 많았습니다. 나스닥 끝났다. 기술주 시대 끝났다. 이런 말 나왔죠. 근데 지금 보세요. 다 회복하고도 남았잖아요. 핵심은 버티는 겁니다. 단기 하락에 팔아버리면 손해가 확정돼요. 근데 10년을 보고 투자하면 이 변동성은 그냥 파도일 뿐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파도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리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둘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깎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반대로도 작용해요.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자산이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달러 자산이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자산을 원화에만 두는 것도 리스크라는 거죠. 셋째, 집중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TOP10은 압축 투자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10개가 전부 동시에 망하려면 자본주의 자체가 망해야 해요. 그리고 그때는 어차피 어디에 투자해도 망합니다. 부동산도, 금도, 예금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몰빵 말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세요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매달 조금씩. 이러면 고점에 물릴 위험도 줄어들고 하락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등의 자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노키아가 빠지면 애플이 들어오고 애플이 흔들리면 새로운 승자가 채워집니다. 이게 TOP10 ETF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을 응원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에 올라타면 됩니다. 왜 TOP10인가? 자본은 1등에게 몰립니다.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성장을 거의 다 먹어요. 나스닥 100의 안전함도 좋지만 진짜 돈이 몰리는 곳에 압축 투자하는 전략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AI 거품이 걱정되신다고요? 진짜 거품은 실적 없는 영세 업체들입니다. 빅테크는 진짜로 돈을 벌고 있어요. 거품이 터지면 터질수록 오히려 이들에게 돈이 몰립니다. 거기에 미국 정부라는 최강의 후원자까지 있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환율, 집중 투자의 위험. 하지만 분할 매수로 시간을 편으로 만들면 이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완벽한 타이밍을 재느라 고민만 한 사이 누군가는 이미 530주를 모았습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미국의 1등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거대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를 위해 어떤 ETF를 몇 주나 모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선언해 보세요. 함께 가는 장기 투자, 함께 가는 경제적 자유.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